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박주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음주운전 이야기에 이어서 교통범죄 상황에서 언제 구속이 되고 불구속이 되는지 그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뉴스를 보시면 어떤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되면 댓글에서는 구속되어서 잘 됐다, 정의구현을 했다 라고 좋아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서 또 불구속이 되면 이게 나라냐 라고 많이 개탄하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서를 다녀야 할 일이 생기긴 합니다만 일단 당장 몸이 많이 편합니다. 직장 및 일상생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경찰에서는 사건을 접수한 뒤 몇 월 며칠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날 시간 맞춰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병원 예약하고 가는 것하고 비슷해요. 사건의 경중, 단일인지 병합인지 여부에 따라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동행했던 사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짧은 경우에는 2-3시간 안에 끝났고요. 길게 조사했던 경우는 6시간, 7시간 함께 조사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한두 번 더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그렇더라도 잠시 경찰서를 가서 몇 시간 동안 조사만 받고 나오면 됩니다. 평일에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정을 설명하면 배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면 어떨까요? 일단 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당연히 핸드폰 같은 건 안 되겠죠? 가족이라도 하루에 면회를 볼 수 있는 건 제한이 되고요. 일상생활은 많이 망가진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10일,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는 최대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 후 재판이 시작되면 1심 동안은 또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직장인의 경우에는 치명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를 수만 있다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싶겠어요? 그렇겠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될까요? 2019년 6월에 제정 및 공개된 검찰 사건 처리 기준 중 구속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 및 음주 상습범의 경우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 및 구속 기준을 대폭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또 말씀드렸죠. 0.08% 주치 상태에서 중상해, 사망, 도주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상습범의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의 하나로는 10년 동안 교통범죄 전력이 5번 이상, 음주운전이 2번 이상인 경우의 등이라고 합니다. 교통범죄라고 하면 또 교통사고 치사상, 도주치사상, 뺑소니라고 하죠. 그리고 또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나 마약을 한 후에 사고를 내는 걸 뜻합니다. 또 음주운전, 여기까지. 일단 음주운전과 관련된 구속기준은 대략 이렇습니다. 재미없어요. 그래요? 그럼 뭘 하면 좀 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 의하면 구속사유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외 주거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위험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으면 구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도 구속이 된다고요? 그러면 같은 죄를 저질러도 집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는 구속될 수 있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전무죄라고 하나 봐요. 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일부 학자분들 중에서는 요 주거 부정의 부분은 빼야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현행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원분들께서 입법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될 확률이 높죠. 확실히. 또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을 할 것 같은지, 또 같은 범죄를 2번, 3번 저지를 것 같은지, 재범의 위험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요즘엔 음주운전을 2차례 이상 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구속 안 하면 또 술 마시고 운전할 것 같으니까 구속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로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재판에서는 초기 대응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 중에 피고인의 태도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범죄에 연루되어 경황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이익을 덜 당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들은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건 아마 개별적으로 상담 혹은 선임 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음주운전 및 그 구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다들 다음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